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접두어 앱으로 10개 이상의 단어를 한 번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앞에 붙어 있는 앱은 일단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이것도 단어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뜻부터 외우는 것은 쉬운 길을 놔두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접두어 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단어부터 시작하도록 하지요. normal, 정상적인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도 그냥 평범하다는 말을 우리말처럼 normal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norm은 어떤 표준이나 척도를 이야기하고요. al은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어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상적이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에 앱을 앞에 딱 붙이게 되면 이상한, 비정상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말이 되네요. 그렇다면 일단 앱이 가지는 역할에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앱은 반대의 의미를 만드는 not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앱은 not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어찌해서 not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다른 단어에 적용해서 제대로 단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원래 앱은 away from, 즉 무엇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는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인 off에 떨어져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무언가로부터 떨어져 있고 이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은 거리가 있다라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 난 가수와는 거리가 멀어. 이 말은 난 가수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즉 not의 의미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접두어가 그러하듯 이제 어근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강조의 기능도 앱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앱은 away from, off, not, 그리고 intensive,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접두어가 되겠습니다. absent, 이제 결석하다라는 의미로 잘 알려진 단어죠. 뒤에 sent 부분은 어근 s와 형용사형 전미어 nt가 붙은 것이고요. s는 to be, 즉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하는 것과는 app, 즉 거리가 있다 보니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부재의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그렇다고 부재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absent를 쓰는 것은 또 아니죠. 예를 들어 잠깐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그냥 out를 쓰시면 됩니다. 잠깐 자리 비우셨는데요. He's out for a moment. 물론 결근이나 결석일 때는 absent가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bsent에는 뭔가 없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absent-minded, 정신이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얼빠진, 멍한의 뜻이 됩니다. 둘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고요. absent의 반대말은 present입니다. 지금 앞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present, 출석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abominate, 증오하다, 혐오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오미는 이제 어근, ate는 동사형 전미어가 되겠고요. 오민의 어원은 omen입니다. 징조, 어떤 조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악마의 숫자 666 하면 이 영화가 떠오를 정도로 이제 유명한 영화였는데요. 괜히 이 영화 때문에 숫자 6을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abominate, 정말 싫어하다, 혐오하다, 숫자 6을 싫어하듯이 이렇게 외워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떤 해석으로는 이제 불길한 조짐이나 징조인 오맨을 ebb, 즉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질색하다, 혐오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오맨 자체는 좋고 나쁨 없이 그냥 단순히 조짐, 징조의 뜻이어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죠. 게다가 오맨 자체의 유래가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편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밤이 정말 무섭고 싫으신 분들은 밤이네, abominate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앱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use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과는 거리가 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사용하다, 즉 남용하다, 그리고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학대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명사일 때는 남용, 학대의 뜻이 되고요. 발음은 약간 달라집니다. 끝발음을 s로 해서 abuse, 명사일 때는 abuse, 동사일 때는 abuse가 됩니다. abolish, 폐지하다, 없애다의 뜻이고요. 어근 ol은 al, 예전에 old 설명하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grow, 자라다의 뜻인데요. abolish 앞에 ab이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폐지하다,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absolute, absolute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확실한의 뜻인데 일상 대화에서는 이제 틀림없다,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absolutely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죠. sure 보다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적절한 단어이고요.
어근 solve 부분은 느슨하게 하다, 풀어주다의 뜻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olution이라고 하면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absolute는 이제 느슨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 됩니다. 느슨하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타이트하게, 정확히 제대로 하는 그런 느낌이 되면서 확실한, 절대적인의 뜻이고요. 양주 absolute는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만든 순수한 술이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absolute에서 e가 빠져 있죠. 스웨덴어로는 absolute 이겁니다. 그래서 보드카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술로 보이는데 스웨덴 술입니다. 땡기네요. abduct, 아주 고약한 단어죠. 유괴하다, 납치하다입니다. 어근 duc 부분이 이제 이끌다, lead의 뜻인데요. away, 멀리 이끌고 가는 것이라서 유괴하다, 납치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사실 duct까지 하면 배관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 단어에서 어근은 duc까지입니다. 물론 배관 덕트도 이 duc, 덕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쪽으로 이끌어오는 리드하는 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덕 테이프라고 하죠. 배관 이음새에 물이 새지 않도록 이제 만든 방수 테이프를 덕트 테이프라고 하는데 T가 이제 겹치다 보니 발음이 비슷한 덕 테이프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제 덕 테이프는 그냥 브랜드 명이기도 합니다. 명사형은 abduction입니다. 유괴, 납치. abort는 유산하다, 어떤 일을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어근 or은 어원상 원형이 오리인데 이것도 예전에 orient, original 할 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오리는 오리리, 오르리 하면서 이제 오르는 것이라고 했었죠. arise, 즉 생기다, 발생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bort는 생기는 것이 off, 탈락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산하다의 뜻이 되고요. 그것이 어떤 일이라면 중단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명사형은 abortion, 낙태, 임신 중절의 뜻입니다. absurd, 불합리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의 접두어 ab은 이제 지금까지의 away from이나 off가 아니라 intensive, 즉 강조의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absurd 자체가 이제 멍청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멍청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터무니없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어떤 땅을 찾아가 보니 그 땅이 있었던 흔적, 즉 무늬조차 없다. 그래서 터무니없다라는 말이 되었는데 그만큼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absurd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적절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은 abs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abstract라는 단어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추상적인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발췌라는 명사도 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요. 접두어 abs는 off, 분리, 어근 tract는 이제 끌어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어원을 보시면 라틴어 trahire가 이제 끌다, draw와 이제 비슷하죠, 생긴 게. 하지만 이 tract를 이제 현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무슨 관이나 땅으로 이루어진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igestive tract는 소화관이고요. 황무지는 영어로 barren tract라고 합니다. 일단 서로 매치가 되질 않죠. 이 tract의 어원이 draw, 이제 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걸로 봐서 이제 tract라는 단어는 아마 의미의 전성이 있었거나 어떤 확대가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땅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많죠. terra, land, estate, hum, earth 등등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끌다, draw에서 비롯된 tract가 어떤 넓은 땅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위해 밭을 길게 일군 밭고랑 같은 형태의 땅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tract는 쟁기를 끌거나 이용해서 만든 이제 밭 같은 그런 땅을 이야기하고요. draw는 이렇게 끌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땅에 그려놓은 것처럼 그리다의 뜻도 있죠. 사실 현대 영어에 와서도 이렇게 밭을 가는 농기계를 트랙터라고 하잖아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계약을 영어로 contract라고 합니다. con은 함께, together의 뜻이고요. tract는 draw, 밭을 이제 간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돈을 받고 밭을 함께 갈기로 계약하는 것을 contract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긴 고랑을 보면 tract가 이제 어째서 소화관의 관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온 김에 extract라는 단어가 있죠.
X는 바깥, 이제 바깥으로 tract,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추출물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걸 X 부분만 엑기스로 발음하는 일본식 영어가 아직도 남아있죠. 그래서 abstract는 이제 뭔가를 away, 멀리서 tract, 끌어내어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바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이제 둘러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추상적인, 뭐 모호한, 관념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사랑, 뭐 아름다움 이런 단어들은 abstract concepts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그런 명사를 추상명사, abstract noun이라고 합니다. abstract는 명사도 됩니다. in the abstract라고 하면 좀 모호한 상태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계략적으로라는 뜻이 되는데요. 그렇게 계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요점만 발췌한 것을 초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abstract는 발췌, 초록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그리고 끌어내다라는 뜻의 동사도 되는데요. 이때는 abstract 뒤에 강세가 있습니다. abstract, 끌어내다. 자, 오늘은 앱으로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단어들을 알아봤습니다. 좀 가물가물해지시면 다시 한번 복습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